우리 한국복지당 총재 김호일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재님. 네, 예, 예. 인구가 곧 소비자입니다. 네. 인구가 소비자인데 인구가 줄면은 소비자가 줄어서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은 경제가 망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부터 그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놓고 이래서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10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이슈인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복지당에서는 주택정책으로 젊은 사람이 장가를 가려면 남자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서울 경우에 2, 3억을 지어도 전세를 구하기가 힘드는데, 그러나 그 2, 3억이라는 돈을 일반 서민들이 자기 아들한테 전세라고 2, 3억을 줄 만한 그런 또 형편도 안 되지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주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장가를 갈 엄두를 전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일반 그 아파트 사업을 중지시키고, 서민주택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주택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든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을 택지로 조성을 하면은 토지값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은 이유는 평당 건축비는 같으나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지방은 땅값이 싸니까 싼데, 그래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택지로 조성을 하면은 땅값이 아주 싸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면은 원가가 굉장히 싸게 맥힙니다. 그래서 14평형의 영구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직장만 구하면은 집을 한 채 배당을 해 주어서 자기 월급에서 한 달에 50만 원을 내더라도 불입을 하면서 집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만 놓으면은 18평형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애를 서일을 하면 25평형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은 전부 다 애를 많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하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은 건 20년이나 걸려야만이 내 집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이 애만 부지런히 낳으면은 내 집이 수년 안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25평 정도를 가지고 살다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제 32평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구는 그 애를 돌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아원에 나가는 다니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유아원에서는 3시가 되면은 마쳐요. 그러면 3시 이후에 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 애를 맡아줄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마을에 아파트는 아파트 경로당, 동네는 동네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해서 3시에 요원을 마치면 요원 버스가 그 애의 거주지 경로당에다가 애를 데려다 주면은 그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퇴근 시간에 그 자기 부모가 애를 찾아갈 때까지는 애를 돌봐주도록 함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문제인데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돈이 매덕 든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가 애를 안 낳고 하는데 저들을 정책은 지금 현재 유아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는 아직 완전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학에다가 10조 20조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대학에 주는 그 10조 20조의 지원금을 끊고 그 돈을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쓰면은 고등학교가 완전 의무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그러면 대학을 전부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중보조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대학을 다 가려고 하는데 4년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 학비 부담이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구조를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취업 전문대학하고 이게 구조를 나누어 가지고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2년만 다니면은 되도록 하면은 2년간 학비를 더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류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 정원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입학 정원을 5배로 일단은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입학을 할 학교를 50,00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서강대나 이런 학교를 5배로 이제 지금 정원을 늘리면은 만약에 가상적으로 등록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명이 학생 정원이면은 500억 원이 학교에 재정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5배로 늘려서 5만 명으로 입학문을 늘려주는 대신에 반값 등록금으로 250만 원을 낮춥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라도 5만 명이 내니까 1250억이 되어져서 10,000명이 500만 원을 낼 때보다도 2배 단위 등록금이 더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만 명의 입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해가 1등부터 만등까지 된 사람은 본래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10,000명의 250만 원의 등록금이 250억이 됩니다. 그 돈을 1250억 중에서 250억을 그 공부 잘하는 만등까지의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1,000억을 가지고 교수 월급도 올리고 장소도 더 장만하고 학생이 늘었으니까 교실도 좀 더 짓고 하는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처음 만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4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대학 졸업까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교육비도 들지 않고 뭐 줄만 서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뭐 굳이 사교육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교육비 부담이 없는 해소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어느 시대부터 수명이 길어져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수하게 되었는데